네, 안녕하세요. 강북청소학원 전략단임 김해천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2025학년도 수시 전형 가운데서 의대의 수시 모집 요강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모든 전형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겠지만 특히 성적대가 높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의학학 계열에 대한 관심도가 무척 높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듯이 의대 모집 정원이 거의 2배 가까이 증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같이 이야기하려는 건 이 모집 증원의 효과가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배분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학생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모집 정원 상승의 거의 대부분의 효과가 교과 전형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에게 집중되기 때문 입니다. 이건 수도권 내에서는 성균관대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같은 학교들에서만 이 모든 인원들이 대부분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학생들에게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는 그 정반대의 경우들에서 지원할 곳을 고르고 거기에 관련된 준비들 하는데 도움 집중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모든 컨설턴트들이 의학과의 경우 1그룹부터 4그룹까지 혹은 5그룹까지로 나누는데 분류하는 기준은 당연히 이후에 전문의 과정의 TO가 가장 많은 학교가 어디인가 인데요. 1그룹과 같이 5개 메이저 대학교들 제외하고 나면 2그룹들은 대부분 서울 소재, 다음 3그룹의 경우에는 지방 거점 국립대, 다음 4그룹의 경우에는 지방 사립대 의예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교과 전형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따로 색깔 표시해 둔 곳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겁니다. 예컨대 교과 전형에서 계명대에서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이 10명이나 새로 신설되거든요. 하지만 이 신설 전형이 생겼다는 뜻은 우리에게 여기건 예전에 입결이 없는 곳이니까 오히려 더 깜깜이 전형에 해당되어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겠구나. 따라서 나라면 과감하게 지원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전형입니다. 즉 모든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전형이라면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선택해야지 된다는 뜻입니다. 종합전형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의 관심 대상일 텐데요. 종합전형의 경우에도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게 지역인재 전형으로 분류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꼭 고려하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1그룹을 따로 모아서 보겠습니다. 연대부터 울산대까지인데 울산대의 경우 지역인재 교과가 33명이나 신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거의 모든 학생들한테 골고루 수혜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야지 되는 건 의학과만이 아니라 모든 학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100%로 변경되는 학교들이 무척 많고 거꾸로 말하면 바로 그래서 반대급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연대인데요. 연대의 경우 추천형에서 면접이 폐지되고 교과 내신 성적만으로 100% 선발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1등급이 2개 이상이 주요 과목에서 나와야지 되는 등 훨씬 더 조건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어려워졌다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순간에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그룹의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관심 두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가천대 때문입니다. 가천대 논술 전형이 40명이나 신설됩니다. 여타 전형에서도 40명의 인원이 새로 생긴다는 건 매우 놀라운 일인데 의학학 계열에서 40명이라는 건 정말로 학생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논술은 불확실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은 의학학 계열 지원 자체가 다소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다 주목할 겁니다. 특히 가천 의학학 전형 1단계에서 선발 비율이 4배수에서 5배수로 증가되었는데 이건 모든 학생들이 관심 가질만 합니다. 왜냐하면 가천대의 면접 비율은 여타 학교에서 30%만 되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여기서는 면접이 50%입니다. 당연히 20%, 30%라고 해도 면접의 영향력은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가천대에서 면접 50%라고요? 이건 면접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3그룹, 그 다음 4그룹 가운데에서 건양대에 주목하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의대 정원의 효과를 매우 많은 일반인들조차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예컨대 내신 교과 성적이 매우 높은
분이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다시 의대 정원이 증원됐어? 그렇다면 내가 도전해볼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수능 준비를 오랫동안 손에서 놓았다는 거거든요. 헌데 그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건양대입니다. 건양대는 교과 전형 가운데 유일하게 수능 최저를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미 확보해 놓은 교과 내신 점수는 매우 높고 수능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건양대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건양대에서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일반적인 고등학생이거나 재수생들이라면은 훨씬 더 조심해야지 되는 겁니다. 즉 기존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전형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가질 만한 입결을 분석해 봅시다. 입결이라 함은 사실은 소위 70% 컷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잠시 일시 정지하셔서 확인하셔도 되지만 사실은 교육부가 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대학 어디가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의예과 교과 전형에서 1그룹과 2그룹의 경우에는 이게 정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70% 컷인가 라고 생각될 만큼 무시무시하게 높은 건 사실입니다. 즉 교과 전형의 경우 1그룹과 2그룹의 경우에는 서울이나 수도권 소재이거나 상대적으로 지역 내에서도 내신 따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학교에서는 사실 나오기가 힘든 점수대입니다. 즉 1그룹의 경우 가톨릭대 연대의 경우 교과 전형에서 1.0대의 성적이 아니라면 여기 지원하는 건 정말로 주저하게 되는 점수입니다. 2그룹 때에서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느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교과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훨씬 많이 늘어났으니까 여기서 소폭으로나마 70% 컷이 하락하는 경우일 텐데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지원하게 될 것이고 다음 하나 더 의대 증원의 효과가 내년에도 똑같이 유지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즉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의학학격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하향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 2그룹의 경우라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자신에게 적용시키셔서 보수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3그룹 때부터가 이제부터 혼선입니다. 왜냐하면 3그룹 때부터는 교과 점수대가 훨씬 더 폭넓게 하락합니다. 즉 1그룹 때보다도 소수점 첫째 자리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특히나 지방에 있는 의대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의학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2022학년도부터 23학년도를 거쳐서 24학년도까지 거의 모든 학교에서 0.1점 가까이는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혼자서 지원할 학교를 결정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4그룹대가 되게 되면 역시 1점대 중후반까지도 내려가는 학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때보다 즉 예년보다 이 입결이 하락할 것인가?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대 증원의 효과가 내년에도 계속 유지될지는 누구에게도 확실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향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지 됩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절대로 혼자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종합 전형으로 넘어가 봅시다. 종합 전형에서 중요한 건 교과 점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학생부를 자기 건 자기가 보지만은 여타 학생들의 것과 본인의 것을 비교하기 어렵잖아요. 따라서 반드시 담임 선생님은 물론 일연이와 가능하다면 사교육기관의 컨설턴트들과 함께 상의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겠습니다. 종합전형이라고 해도 거의 대부분 70% 컷은 등록자 기준으로 보았을 때의 1.1대2에서 형성됩니다. 물론 이거 교과 전형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0.2점 정도가량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건 1그룹에서는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겠지만 2그룹부터는 훨씬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가령 하단을 보시게 되면 아주대나 가천대 다음 고대의 경우 2점대 학생들조차도 여기 등록자 70% 컷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고 학생들의 점수일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3그룹 내에서는 오히려 입결이 상승하는 걸 보실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서부터가 정확하게 일반고 리그라는 뜻입니다. 즉 특목자사고 학생들의 경우 가급적이면은
지방 거점 국립대나 지방 사립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에서 한 개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시는 경우 오히려 이 3그룹 그다음 4그룹에서 지원할 학교들을 가급적이면 한두 개 더 추가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즉 전체적인 지원 범위를 담임선생님이나 컨설턴트와 함께 범위만 잡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최종적인 지원 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거의 끝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종합전형의 경우 면접 일정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의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의대 증원의 효과 모든 학생들한테 골고루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가 바로 자신에게만 주어진 건 아닙니다. 조심해서 지원하셔야지 됩니다.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도움 줄 분들이 옆에 있습니다. 강북청소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